여러분 안녕하세요. 6기 데이터 분석 중급반 저희 휴회 기간 동안에 복습하시기 위해서 즉 시험 기간이 이제 휴회 기간보다 더 일찍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저희 리마인드 영상 전에 수업했었던 거 다시 복습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5월부터 또 시작될 수업에 미리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K민즈에 대해서 결국에 이게 거리 기반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K민즈부터 저희가 왜 시작했는지랑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어떤 라벨링이나 아니면 비지도 학습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등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K민즈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리 기반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에서 가까운 거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것 자체 개념이 사실 나중에 배울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거리 기반이라는 거는 뭐 정말 많이 응용이 돼요. 자연에서도 그렇고, 어,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거리 기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사실 다른 알고리즘을 배울 때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고,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응용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시면 이제 충분히 다른 알고리즘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거리 기반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저번 시간부터 확인을 했었죠. 다시 데이터 불러와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군집에 대한 형성의 기준을 어떻게는 어떤 기준이 잘 군집됐는가를 이제 기준점, 즉 잘한 척도를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일단 시각화를 해서 군집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군집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엘보우 함수랑 엘보우 이제 값이랑 그다음에 실루엣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물론 이 세 가지가 정답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사실 군집화라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고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최적인지는 데이터마다 다를 거고 그때 상황마다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군집화를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고려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앞서서 군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이 값을 구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부분은 스케일을 이용해가지고 저번에 와인 데이터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진행을 했었고, 먼저 뭐 시각화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건 전체 데이터로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군집을 사용할 그 변수들만 가지고 시각화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좀 뭐 전체 경향은 볼 수 있지만, 제가 시각화 시간에도 기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명확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변수를 다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최대한 어떤 컬럼을 이제 사용할지를 정하고 시각화를 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각화를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컬럼을 다 넣어서 비지도 학습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리들을 다 세밀하게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컬럼이 많아지면 오히려 차원의 저주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분집이 또 나오고, 단순히 이제 거리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잘못된 값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선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해보고 분집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엘보우 점수 먼저 나오는 함수 만들었고요. 엘보우 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각화처럼 사람의 엘보우 값이라고 해서 결국엔 이거 값들도 결국 거리 기반에 대한 값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엘보우 점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각화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사람 팔 같은데, 이제 군집의 개수를 몇 개를 하는 게 적절하냐, 즉 어디까지부터가 딱 이제 적당한 군집의 개수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만드는 기준점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값들에 대해서 또 필수 과제로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람 팔의 엘보우 같다라고 해가지고 3부터 해가지고 쭉 이쪽 위에 팔이고 아래 팔 쪽 이렇게 엘보우 기반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네 개가 될 수 있고 뭐 세 개, 네 개, 이 중간 사이인 것 같아요. 세 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네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먼저 시각화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실루엣 개수라는 거를 확인해서 실루엣 개수라는 거는 이제 코드는 이거는 뭐 워낙 실루엣 개수 나오는 이 코드는 잘 나와 있어서 구글링해도 금방 나오고요. 결국에는 실루엣 개수에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일 때 실루엣 개수 스코어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건 평균에 대한 실루엣 개수인 거고 그다음 이건 각 1번, 0번 이거는 군집에 대한 실루엣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0.2729, 257, 뭐 205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번째가 가장 죄송해요. 세 번째가 가장 높은 실루엣 개수가 나왔고 실루엣 개수가 높다는 게 군집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실루엣 개수라는 건 결국에는 어, 전체 군집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잘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보고 값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군집이 서로 잘 뭉쳐져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나와 있는 수식인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값들이 실루엣 개수가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군집이 잘 군집 간에 똘똘 뭉쳐져 있고 다른 군집이랑도 잘 구분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개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가장 높은 수가 나와서 뭐 에보우 점수랑 좀 동일하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현업이나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진행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었고, 그죠? 세 개를 했었고,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별로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많은 컬럼을 사용했다고 치면 이거를 시각화하기는 되게 어렵죠. 컬럼이 많기 때문에 차원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PCA로 차원 축소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차원 축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CA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해서 두 개로 나타내서 스캐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차원으로 만들고 그 두 개 차원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잘 군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민즈를 이용해서 거리 기반으로 군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뭐 차원 축소를 나가면 더 배우겠지만 또 차원 축소에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설명력에 대해서 변수가 어디까지 설명력을 잘 나타내는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우리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차원 축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K민즈가 거리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분집화에 대해서 적정성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에 대해서까지 또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까지 나아가려면 이제 저희가 낸 필수 과제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필수 과제는 다 나와 있지만 이제 NH 데이터 기반으로 분집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한번 세워 보셔야 돼요. 이런 실제 그냥 나 K민즈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분석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습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또 이제 정기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